네, 배당락이를 맞아서 그동안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들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손을 들어줬죠. 오늘 현 구간에서도 1% 넘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는 2,607선 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여기에 반면 기관은 매도 포지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죠. 이상엽 이사,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은 어제와 다르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오전, 오후장에도 약간 주도 섹터가 좀 바뀌면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특징주로 나무기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말 CX의 훈풍이 계속 불러오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늘장 나무기술이 또 같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상희 부사님, 현재 구간 주가 어떤지 나무기술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염두에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노기술 오늘 이제 좀 윗꼬리를 좀 단 모습이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아직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차세대 메모리 최근에 가장 핫한 게 CXL 관련주인데 관련주만 해도 10개가 넘죠. 근데 오늘 정말 그 나무 기술 물론 다른 쪽 오늘 좀 여러 섹터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매수세가 좀 분산되다 보니까 윗꼬리 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시가총액이 좀 작고 좀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컸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매물 소화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한 종목이라는 점. 그래서 저는 반등 시 매도를 말씀드리고 차라리 접근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좀 고가권에 있지만 좀 쉬어갈 때 네. 그런 좀 대장주 성격의 종목에 관심을 갖는 건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글로벌 1위 기업 레드햇과 함께 CXL 메모리 동작 검증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레드햇과 예전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공동 개발했던 나무기술이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장 크게 오른 건데요.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장중 20% 넘게 급등했지만 현재는 7에서 8% 오름세만 유지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 재료 노출은 된 것 같다. 반등 시, 그러니까 상승할 시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유창희 대표님도 동의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 나무 기술에 여기에 왜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고, 네. 뭐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뜬금포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뜬금포 상승이 나오고 이게 종가까지 상승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면은 좀 확인을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CXL을 본다라면 전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네오셈을 보는 게 낫다. 왜냐하면 네오셈이 그때 한 3일 급등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횡보할 때 그 다음 파동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CXL을 본다라면 네오셈이 여전히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예 CXL로 내가 무언가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그 안에서 또 대장 역할을 해줬던 네오셈으로 집중해 보는 게 네. 좋겠다. 괜히 뭐 레드햇과 연관된 기술 찾아서 종목 찾아서 나무 기술을 보는 것보다는 네. 그 파워가 더 셀 것이다. 네, 왜냐면 그게 뭐 확실한 거면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에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들어가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바닥에 사면 좋겠지만 어설프게 최바닥에 살려고 했다가 크게 뒤통수 맞느니 좀 추세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좀 보장된 종목이 더 가는 모습이기 네.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괜히 나무 기술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확인하고 들어가자. 차라리 대안주로 네오셈 오늘의 옥을 골라봤습니다. 또 더불어서 2차 전지주들이 오전장이 좀 강했어요. 물론 오후까지 포스코그룹주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LNF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7.27%의 강세, 장중에는 11% 넘게 올라줬는데요. 오늘 LNF 상승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배당 때문에 팔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LNF도 이전 상장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많은 그 카드로 인해서 종목들이 수급 효과를 봤었고요. 네. 뭐 패시브가 난 괴물이라는 그런 패납계라는 신조어도 생기기도 했는데 이번엔 LNF가 그 차례 될 수 있을까요? 네, 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세 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오. 네, 맞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지금 시장에 볼만한 섹터, 좀 빠르게 수익률, 정말 종목장이다라는 생각까지 오늘 코스닥 시장 1% 상승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2% 상승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마다 좀 매물에 좀 부딪히면서 조금 이제 에너지를 조금 더 모아야만 좀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정말 중요하고 내년은 더 중요하겠지만 올해 뭐 음극재나 전구체도 사업에 진출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그 부분이 좀 빠르게 속도적인 면에서 좀 늦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내년에 어떤 이제 뭐 영향을 줄지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양극재 쪽으로는 좀 많은 분들 시장에서도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뭐 실적은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 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되면 수급에서는 분명 개선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코스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 가능성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보유 관점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페나케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때 대표적인 게 세네 개 주들이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라던가 에코프로머티는 상장하자마자 뭔가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움직였고 포스코 DX도 이전 상장 효과를 가장 네. 많이 본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LNF가 너무 상승이 미약했고 후발주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끝물에 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끝물이라기보다는 네. 갈 기업들 가고 네. 그러면 좀 남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타이밍만 좀 맞아 떨어지면 그래도 좀 수급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최근에 좀 시장이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말 굵직굵직한 일정이 있기보다는 좀 수급이 더 중요하거든요. 또 이제 연초도 그렇고 그러면은 분명 이제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인 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은은 형님이 LNF 사도 돼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희 대표님. 근데 뭐 자리만 본다라면 네. 뭐 지금 정도는 매수는 해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양극재라든지 이런 쪽은 그러니까 LNF가 올해 너무 못 갔던 거지. 되게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최근에 좀 조정이 올해 그다음에 하반기엔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좀 전환되진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쪽은 어쨌든 이제 IRA 세부 법안이 약간 수정되거나 확정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을 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 쪽을 본다라면 전 전해액 관련돼서 엔캠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엔캠이요? 네, 그래서 엔캠 최근에 주가 보면은 물론 비슷합니다. 다 11월 달에 10월 말 11월 때 저점을 찍고 다 올라오고 있는데 네. 엔캠은 조금 더 상승 탄력도가 좋죠. 그리고 최근에도 물론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8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이제 추세가 완벽히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 약간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이제 LNF가 수급 효과도 볼 수 있고 2차 전지의 반등 효과도 볼 수 있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창희 대표는 그 안에서 2차 전지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차라리 전해익 쪽에서 엔캠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대안주로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세요. 반면에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 보이는 태영건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뭐 부도서 이야기로 인해서 건설주들의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사실상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 해당 뉴스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태영건설이 살아나는 듯했는데 다시 워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현재 구간에서도 19%의 급락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창희 대표님, 네. 이럴 때는 그냥 결단력 있게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난번에도 사실 한 차례 위기를 좀 그래도 넘겼었잖아요. 근데 저는 빨리빨리 이런 종목은 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러니까 태영건설뿐이 아니라 사실은 건설주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전망하는 쪽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조금 버틸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소형 건설사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태형건설이 다시 한번 20% 하락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한번 반등을 주고 나서 아예 그냥 저점을 이탈하면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반면에 또 이제 SBS가 또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좀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SBS를 매매하기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걱정인 게 만약에 이제 태형건설에서의 워크아웃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낙 건설주의 이런 자꾸 흉흉한 내용들이 건설주 내에 피바람을 몰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네. 다행인 건 그래도 이제 내년에 금리가 인하된다면은 건설사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긴 할 텐데 현 구간에서는 이 다른 건설주들에 대해서도 좀 투자 위축되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영향은 있을 수 있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항상 답은 시장에 있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다른 그 건설주, 물론 또 강한 이렇게 기업들도 있지만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과 굉장히 차별화가 심합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종목이나 뭐 뉴스나 좀 이렇게 재무제표 좀 뜯어보면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PF는 뭐 내년에 뭐 당장 뭐 100% 완벽히 해결이 된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게 좀 약간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 금리가 얼마나 내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부동산 PF 이슈가 되는 기업들은 좀 이렇게 멀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태형건설도 지금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인데 저도 좀 아프지만 네. 매도를 말씀드립니다. 태형건설에 있어서는 일단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서는 건설주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혹은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데브시스터즈 가볼게요. 최근에 게임주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의 규제를 또 강화한다는 소식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당일 동시에 주가 급락이 나온 바 있었어요. 데브시스터즈 역시 그날 주가가 좀 크게 밀렸는데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쿠키런 킹덤이 그런 와중에도 중국에서 좋은 스코어를 지금 내고 있다는 네. 겁니다. 옥석가릭에서 옥이 될까요? 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늘 좀 잘 모르겠는 종목이 많네요. 오늘 좀 네. 많은데 왜냐면 이제 게임주들은 이제 최근의 흐름들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신작 모멘텀보다는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있냐 없냐. 뭐 크래프톤이 최근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지만 주가 계속 꾸준히 한 몇 달 동안 올라갔었던 이유도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죠. 움직이는 거거든요. NC소프트는 신작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엔 신작의 모멘텀보다는 기존에 잘 유지되고 있는 게임이 있냐 없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TO 관련해서 이제 토큰 관련된 네, 기업들, 맞아요. 뭐 위메이드 그룹이라든지 뭐 컴투스 그룹들 뭐 이런 쪽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죠. 그래도 좀 알짜 게임들이 여러 개가 있고, 뭐 쿠키런 같은 경우는 뭐 누적 이용자 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지난주 금요일에 진짜 뜬금포로 좀 악재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네. 그 다음에 추가로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찌되었든 뭐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지켜졌던 저점을 좀 지켜주겠다는 부분들, 그러면 여기서 먼저 겁을 먹고 매도를 하기보다는 확인하고 손절을 하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중국에서도요, 규제를 좀 강화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다가 갑자기 또 그 다음날 깜짝 놀랐죠, 유화적인 자기네들. 제스처를 취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게임주에 대한 이 중국 규제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분들이 걱정 갖고 있겠지만 확실하게 추후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유창희 대표는 보유하자. 또 쿠키런 킹덤이 워낙 좋은 스코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보유하자라는 의견 좋습니다. 중국도 자꾸 그런 강한 태도 보이는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꾸 불안불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텔레칩스 확인해 보도록 하죠. CS2024 이제 곧 다가오니까 또 많은 종목들이 관련주로 수혜주로 엮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텔레칩스는 모빌리티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로 묶이면서 현재 구간 13.46% 급등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텔레칩스의 이 천장 뚫은 행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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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이상현 기사님은 단호하시고 유창희 본부장님 잘 그러게요. 모르겠고. 그러게요. 네. 짠 거 아닌데. 네. 그 텔레칩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1월 달에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거 참가합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날 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 5% 보유하고 있어라는 이제 보유 공시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좋아요. 3분기 실적 좋았고요. 뭐 내년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한 36.5%가 되는데 2025년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한 56%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중요한 게 그 삼성전자가 2025년에 차량용 메모리 1등 비전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또 관련된 신제품도 뭐 2개 뭐 관련돼서 또 나올 거고, 굉장히 이 자율주행 쪽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차량용 반도체 이제 적용하는 제품군이 증가할수록 텔레칩스는 자연스럽게 외형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또 자율주행용 AI 또 SoC 개발도 하고 있고, 또 이제 NPU 적용한 ADAS 칩도 이제 개발이 돼서 내년에 또 매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정말 모멘텀은 정말 많다. 근데 이제 다음 달에 그 참가하는 게 조금 기폭자가 돼서 좀 이렇게 상승 각도가 커지긴 하는데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CS2024 뉴스가 좀 사라질 때까지, 이벤트가 소멸될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올해는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올해라 해봤자 이거래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CS 기대감으로 인해서 네. 기폭제 터졌기 때문에 일단 그때 가서 좀 변동성 커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보유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텔레칩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실제로 텔레칩스를 포함해서 오늘 모빌리티 자율주행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저희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역시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46%의 강세, 오늘 기관 쪽에 매도 물량 나오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이를 소화해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독보적인 매수 속에 1.28% 상승 나타내면서 859.2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주도주들이 정말 잘 보였죠. 오전장에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랠리를 이끌었고요. 오후에 제약바이오에서 나온 살짝의 윗꼬리, 그 수급을 반도체가 가져가면서 내년에도 이 3대장들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귀추를 주목하게 하는 장 흐름 보였습니다. 장 마감 지금 만나보시죠. (12월 27일) 우리 증시의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신강선 매니저가 무언가 이제 수급 변화의 그 기점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매년 그랬다시피 배당락일 당일 특유의 움직임이 나타났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투자 매도로 인해서 약간의 지수 상승이 제한된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매수가 유입되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사지 못했던 배당 회피를 했던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도주들 위주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지금부터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김예솔 아나운서 만나보시죠. 12월 27일 수요일 클로징 벨 플러스 마감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했지만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 양시장은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까지 장중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4%대 상승하면서 2,613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하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3%대 상승하며 859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합니다. 그럼 오늘 시장 외국인이 선택한 기업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외국인들 반도체 중에서는 한미반도체에 강한 수급이 몰렸습니다. 한미반도체 전거래일 대비 6%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기술주인 네이버도 강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3%대 강세로 오늘 시장에서는 22만 3천 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기업도 강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LNF 오늘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오늘 임상 성공 소식을 알린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16%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기관들은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주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LNF 오늘 강하게 담아냈고요.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 DX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입니다. 셀트리온 강한 수급 들어왔고요. 알테오젠과 종근당까지도 수급이 몰렸던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일제히 강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으로 주목을 받은 기업입니다. 인벤티지랩 오늘 수급 몰리면서 10%
10%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치고요.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입니다. 지난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오늘 11% 급등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 17%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하고 또 유전자 치료제 기업인 툴젠 역시도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를 시작으로 오늘 반도체 기업들도 강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STI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HBM 설비 투자로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6%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하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글로벌 업체로 또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힌 텔레칩스도 12%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온디바이스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던 네페스아크도 6%대, 오디텍과 유니퀘스트 7%대 상승 흐름으로 오늘 반도체 기업들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 외국인의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던 시장이었는데요. 과연 하루밖에 남지 않은 오늘의 시장, 산타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클로징벨 플러스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그것일 겁니다. 이 배당나기를 맞아서 오늘 시장에서 그동안 좀 참아왔던 수급들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로 나타나셨다면 이 수급의 변화가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의 변화가 연초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할 텐데요. 먼저 유창희 대표님은 오늘의 이 변화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기산일이 변경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배당일이 예전보다는 조금 작년보다는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2024년을 보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올해가 그렇죠. 아니라. 네. 왜냐하면 오늘부터 사는 거는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사는 종목은 2024년에도 강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고 또 하나가 최소한 1월 중순 정도까지는 현재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를 매수를 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이 그동안 선물 쪽에서는 좀 강하게 매수가 좀 유입을 좀 들어왔었습니다만은 최근 며칠 보면은 거래소는 크게 매수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지난 12월 20일 그 선물업체 동시 만기 전날 이후에 보면 근데 오늘 어찌되었든 2,0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도 2,5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또 이게 업종별로 본다라면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한 3,400억 이상 매수가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좀 많이 매수한 쪽은 앞으로 1월 달에 시장 주도주로 시장을 좀 선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급의 변화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선택한 핵심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제약바이오에 열광하고 있는데 과열 조짐이 나오고 있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반면에 아직 멀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떨지. 실제로 오늘 장 초반에도 두 자릿수 넘는 급등을 보이는 제약바이오주가 10개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상승으로 마감한 제약바이오주가 많았고요. 이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난 지 뭐 하루 이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적어도 한 2주 전 그때부터 이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무슨 배경으로 종목들이 오른 걸까요? 네, 진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네, 좀 됐습니다. 맞아요. 2주도 조금 뭐 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굉장히 커지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내년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90% 넘으니까요. 확률상. 그리고 이제 정말 분위기는 모락모락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렇게 뭐 합병 이슈만이 아니고 좋은 소식들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그룹주들 흐름도 좋았었고 그리고 코스닥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뭐 HLB나 알테오젠 등 흐름이 좋았는데 그게 수급적으로도 기관화 외국인의 수급도 좋았고요. 모멘텀도 있었고 더욱이 최근에 또 기폭제가 된 거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소식과 함께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 이전 소식까지. 근데 이제 지난 11월만 살펴보더라도 종근당의 기술 이전도 무려 한 1조 7천억 원 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종근당 이러면서 좀 기폭제가 좀 있어 왔었던 게 좀 시장에서 좀 이렇게
쏠림 현상까지 나올 정도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라는 거시적인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두각을 보여주며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업황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도 있고 실제로 연말 연초에 제약회사들의 빅딜이 많대요. 가장 최근에 국내에서는 레고캠바이오도 있었고요. 네. 그럼 확실히 매년 연말 연초에 제약바이오 흐름이 이렇게 좋았습니까? 아니면 좀 올해는 예외적으로 그런 거예요? 올해가 예외적이죠. 하긴 그렇긴 해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그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던 해도 꽤 많았거든요. 사실은 JP모건 컨퍼런스가 매년 관심은 받았는데 실제 작년까지만 작년 말, 올 네. 초만 하더라도 뭐 행사했나? 네. 막 그냥, 떠들썩하게 네. 이야기하고 주가에는 반응이 네,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큰 이벤트가 축소되거나 아예 뭐 안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연초부터 그러니까 주가를 하락을 시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금리가 고금리다 보니까 연초 분위기는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꼭 JP모건 헬스케어 이슈만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최근 들어서 주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머크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최근에 있었고, 뭐 레고캠바이오 아까 말씀하셨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신약 임상이 계속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10월, 11월, 뭐 이번 달도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HLB도 리보세라닙 관련해가지고 어떤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미 뭐 하게 된 연초부터 계속 나온 뉴스지만 어쨌든 합병이 이제 마무리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들이 좀 굵직한 이슈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좋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제약주,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상승이 확산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별 기업 이슈로 끝났던 것들이 요즘에는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제약업계에서 국내에서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무려 18조 원 가량의 빅딜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연말 연초에 이런 빅딜 소식이 나오다 보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또 무언가 진전이 된다면 기술 이전 혹은 빅딜들이 나오지 않을까 실체가 있는 최근의 제약바이오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좀 많은 종목들이 움직여줬죠? 네, 오늘도 좀 많이 움직였고요. 정말 진짜 이게 과열이 맞나? 그리고 정말 또 이렇게 로테이션도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소섹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내년에도 좀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치매 쪽에도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리아 릴리의 그 도나네맘이라고 있는데 그 1분기 FDA 승인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이게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랑도 관련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 치매나 알츠하이머 관련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긴 올라왔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내년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신고가 난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시노펙스랑 뭐 에이프릴 바이오를 두 개를 뽑았는데 정말 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 장 마감 17% 넘는 급등으로 신고가로 장을 마쳤어요. 15,990원을 장중에 기록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노펙스 역시 9.18% 상승하면서 6,66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상승이 과열됐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시작했고 연초에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여기서는 잘 모르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오늘 앞에 이 종목이 이상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확실한 선택은 어떤 쪽입니까? 저는 바이오주 사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야 된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바이오주들이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큰 기업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작은 맞아요. 기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한미약품 윗골이 좀 나오긴 했지만 신고가 갔어요. 그리고 말테오젠도 좋은 신고가 가고 있고 레고캠바이오 어저께 급등했다가 윗골이 큰 음봉 나왔는데 오늘 그걸 회복하는 또 상승이 나왔고 뭐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장중 2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조, 3조, 뭐 5조 넘는 기업들이 막 10%, 20%씩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하락하고 죽쓰고 있는데 소부장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근데 대형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중소형 기업들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저는 글쎄요, 뭐 그렇게 비싸다.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로봇, AI 헬스케어 비교하면 비쌀까요? 밸류 따지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정말 고밸류의 대표적인 게 대표적이었죠. 제약바이오였는데 요즘에는 그 고밸류를 뛰어넘는 그쵸. 밸류들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또 거기다 조정까지 받아서 매력적인 가격으로 온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았습니다. 그 역할 덕에 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그럼 이상엽 이사님도 과열이냐 시장이냐 이 두 판에서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 겁니까? 네, 저는 세 글자로 네. 노과열. 노과열. 네. 네. 하지만 시작은 아닌 건가요? 시장은 이미 됐고. 됐죠. 네, 됐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좀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 또 그런 관련된 섹터가 여전히 있구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모멘텀이 부각받는 상황이고 또 그동안 또 많이 좀 소외된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 비용 조달하는 데도 있어서 부담된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은 모멘텀 부각 또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또 지금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좌 수익률로 한 뭐 20-30% 수익을 낼 때 뭐 반도체로도 낼 수 있고 2차 전지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지금 바이오로도 진짜 잘 고르면은 금방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만큼 좋은 기회가 왔고 뭐 조금 또 언젠가 또 주춤하긴 할 텐데 참 수익을 뭐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좋은 시장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기서 과열에 대한 근거로 저희가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이 단발성 이벤트니까 세론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었고요. 뭐 매번 1월에 학습 효과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다시 조정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일부 종목이 과열권에 진입했다라는 그 가격적인 면을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 세 가지 중에 그나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럼 어떤 거일까요? 일단 지금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말 상승 각도가 근데 지금 이제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요. 이렇게 지금 주도주 성격이 있는 종목군들은 큰 조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치고 나가면서 상승 각도가 더 커진다거나 그러면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야 이건 내가 좀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그런 상승 각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속일 수 없는 게 이제 거래량인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고점 부분에서 좀 많이 터진다거나 그래서 최근에 뭐 신규주도 고점 찍고 하락하는 경우 보면은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정말 많이 터진 다음에 스물 빠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 상승 각도 이거를 좀 보시면서 좀 비중 조절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종목별로는. 네,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과열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열이 아닌 이 섹터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근당과 레고캐머리 빅딜 후보 또 어떤 기업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탑3로 골라봤어요. 이상엽 이사는 SK이노엔, 한미약품, SK바이오팜이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레고캠바이오는 3위에 2위 한미약품, 1위는 신테카 바이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탑픽을 선택한 그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굵직한 기업들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라면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움직이는 게 이제 AI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기업들인데 어쨌든 이럴 기업이 지난 연초 여름 정도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전혀 반응을 못하다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좀 어쨌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가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테카 바이오를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좀 갭상승 나오고 좀 도치가 나왔고 오늘도 약간 보합 정도의 흐름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흐름들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AI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 관련돼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분위기만 탄다라면 지난 여름 가격대 한 18,000원대까지 어떤 상승 가능성 좀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손절도 짧게 잡을 수가 있어요. 뭐 한 13,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네. 저는 뭐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최근에 신테카 바이오가 CES 모멘텀인 AI 그리고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모멘텀인 바이오 두 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주로 꼽혔는데요. 목표주가 18,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손절가 13,000원. 그 외의 종목은 신약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봐보자라고 했습니다. 한미약품, 레고캠 바이오도 있었고요. 이상임 비사님은 HK 이노엔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전 고점이 11월 달에 기록한 45,000원대예요. 거의 네네. 도달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전고점 돌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오늘 세 종목 뽑았는데 세 종목의 공통점을 제가 잠깐 보니까 다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HK 이노엔 하면은 이제 K캡인 거죠.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이제 신약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내년에 이제 미국 진출을 위해서 미국 파트너사가 미국에서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 내년에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기대감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700억 원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실적 기대감도 큰 상황이고 지금 미국 진출 기대감도 있는데 뭐 유럽과 중동 진출을 위해서도 이제 K캡 관련돼서 이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서 해외 진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은 기업들 보면 수급이 정말 좋습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정말 이렇게 많이 사네, 연기금도 사네 이런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 HK 이노엔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 7월부터 오늘까지 살펴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4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거든요. 누적으로.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이니까 하반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한 10% 넘게 사고 있구나. 뭐 단기로 들어온 게 아니구나. 그래서 좀 내년에 실적과 함께 해외 진출 모멘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세 가지 종목 골랐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탑픽이 SK 이노엔이었고요. 그럼 이 종목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저희가 내일 시가의 공략도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조금 이렇게 좀 뽑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장대 양방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조정이라고 해야 오늘 좀 강했기 때문에 네. 한 43,000원 이하에서 그냥 조금 뭐 살짝 눌림목 있을 때 5일선과의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좀 뭐 분할 매수 관점 괜찮다 싶고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하락하던 21선이 오늘부터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목표가로는 한 55,000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55,000원에 목표 주가, 손절가 43,100원. 오늘 이렇게 뽑아도 될 만한가 싶을 정도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가 공략보다는 조정시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도 오늘 이렇게 탑픽 다 전해주셨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로 또 보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뭐 내일은 뭐 2024년을 네. 기대하면서 주식을 사야겠죠. 마지막 네. 거래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시장이 1월 달도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선물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 안 보시겠는데 선물 베이시스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선물 베이시스가 4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물은 미래를 전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이시스는 가중치 그 프리미엄을 더 주는 건데 이게 1% 이상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 그 추가적으로 매수 자금이 더 유입될 수 있다. 프로그램이든 뭐든 이렇게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전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24년 상반기 혹은 뭐 1월 달 증시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신호가 선물 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만발 2024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권희 부장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